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김차동 씨는 운동하기 전에 가볍게 준비 운동 하시는 편이세요? 해야죠. 충분히 일지는 모르겠지만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달린다든가 또는 기구를 든다거나 꼭 필요하죠. 스트레칭. 예. 아니 요즘 갑작스러운 운동 때문인지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평소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요. 몸이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깨 통증도 아마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운동 때문이 아니어도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주 수병원 봉황세 과장과 함께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 하나고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많이 사용해서 염증이 생기기 쉽고 유연한 만큼 부상에 노출될 가능성도 큰데요.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와 원인 질환도 다양합니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봉황세 과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깨 통증은 남녀노소 불문 누구에게나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저도 요즘 어깨가 아픈데 아유. 예, 특히 중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깨 질환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되게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 진찰을 해보면 아프시다고 말씀하시는 곳은 어깨로 동일한데 네. 사실 아픈 부위를 짚어보라고 하면 아픈 부위가 사람마다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측이나 목부리 또 그리고 견갑골, 날개뼈 주위부터 해서 어깨의 앞쪽과 뒤쪽 그리고 팔부터 팔꿈치 주위까지 그 전체를 어깨 통증이라고 한 번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년 이후 이러한 어깨 통증을 잘 발생시키는 질환으로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십견이라는 질환이 있고 네. 또 주위에 어깨 수술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대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힘줄 파열을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한 석회성 힘줄염이나 충돌증후군 같은 질환도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어깨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목 관절의 문제도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어깨를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넓어요. 면적이.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위별로 아픈 부위가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원인 질환이 있겠죠, 부위별로?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깨 통증은 크게 어깨 관절 자체의 문제와 또 어깨 외에 목 관절이나 다른 문제가 어깨 주위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어깨에 이루는 구조물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깨 관절은 공과 소켓 두 뼈가 만나는 관절인데요. 작은 접시처럼 생긴 견갑골 위에 공처럼 생긴 상완골이 얹어 있는 모양이고 그 뼈 주위를 관절낭, 관절막과 인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절막과 인대 주위를 어깨 회전근개라고 불리는 어깨 힘줄과 또 근육이 둘러싸서 관절을 들어주고 움직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깨 관절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 통증 부위가 그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충돌증후군, 또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과 석회화 건염은 주로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인 어깨 가측 그리고 어깨 앞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는 오십견 같은 경우는 어깨의 가쪽 및 그리고 날개뼈 주위, 견갑골 주위 그리고 겨드랑이에 이르기까지 어깨의 모든 부위에 전반적인 애매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문제가 있어도 어깨 주위에 통증이 생기는데요. 목 디스크와 같은 경추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목 가측부나 뿌리 주위에 통증이 생기고 네. 또 승모근이나 견갑골, 날개뼈 주위에 애매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 디스크가 만약에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위팔, 가측부부터 앞쪽 팔, 그리고 손에 이르기까지 애매하고 저리고 시린 듯한 양상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회전근개 파열, 그다음에 오십견, 이게 중년에 많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파열이라는 의미의 힘줄이 이렇게 파열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대체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넘어지거나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회전근개라는 어깨 힘줄이 파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외상 없이도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생길 수 있는데요. 힘줄이 우리 몸 관절 곳곳에 있는데 열심히 팔을 쓰는 일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을 움직이는 힘줄 부위에 만성적인 손상이 가게 됩니다. 젊어서는 손상이 돼도 그 회복되는 속도가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서 40대, 50대가 되면은 이제 회복되는 속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점점 그 힘줄의 손상이 누적되게 됩니다. 힘줄의 손상이 누적되면 점차 탄력을 잃고 또 점점 헤어지다가 어느 순간 약한 자극이나 외상에도 힘줄 파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 퇴행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이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40, 50대 이후에는 누구나 이렇게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힘줄도 소모품처럼 많이 쓸수록 점점 닳아지고 찢어지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어깨를 많이 쓰고 또 자주 다치신 분들은 30대, 40대부터 어깨 회전근개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충돌 증후군이 생기고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힘줄 손상이 누적되고 노화되면 50대, 60대부터는 힘줄이 서서히 파열되고 부분 파열이 생길 수가 있고 70대, 80대가 넘어가면 대개 어깨가 아프지 않으신 분들도 주위에 검사를 해보면 회전근개 파열이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히 팔 쓰는 일이나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네. 동년배보다 일찍 회전근개 파열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한참 어깨를 많이 쓰는 40대, 50대에 이러한 파열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중년의 어깨 질환 하면 보통 50견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이 50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흔히 말하는 50견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막이 점점 뻣뻣해지고 그 뻣뻣해진 관절이 점점 관절 가동 범위를 줄어들이는 병인데요. 오래전부터 50대에 잘 생기는 병이라 해서 50견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최근에는 동결견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50견, 동결견은 주로 40대, 50대 후반까지 요새는 또 30대 후반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남성보다 여성에게 조금 더 많이 생기고 또 주로 잘 안 쓰는 왼팔에 더 잘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게 되면 더 잘 생기고 더 오래 가고 더 심하게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이나 만성적인 물리 자극으로 힘줄이 점차 파열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병이라면 50견, 동결견은 관절막 주머니에 특별한 외상이나 다른 이유 없이 특정 시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막이 뻣뻣해져서 아프다가 한 6개월에서 1년 반, 길게는 2년 안에 되게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뭐 이렇게 구분이 될 것도 같은데 막상 아프면 이게 회전근개 파열인지 동결견인지 이게 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사실 정형외과 의사들도 증상만 보고 둘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회전근개 문제하고 동결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멀리 있는 물건을 잡아 올릴 때 통증이 생기거나 또 팔을 들어 올릴 때 90도 전후에서 통증이 심해지고 오히려 그 이상 팔을 들어 올리면 통증이 좋아지고 이러면 회전근개의 염증이나 파열을 의심할 수 있고요. 또 몸 앞에서 어깨와 팔을 움직일 때는 별로 통증이 없고 힘을 쓸 때는 괜찮은데 옷을 갈아입을 때 팔이 뒤로 돌아가거나 또 그리고 돌아갈 때 어깨 통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팔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만 일정 이상 올라갈 때 통증이 생기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동결견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동결견 50견 같은 경우는 급성기에는 저녁에 눕기만 해도 통증이 심해지고 특히 아픈 쪽으로 돌아 누워 자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 후에 이런 50견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 증상만 가지고 한 가지 질환으로 단정짓고 치료를 하시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조심해야겠습니다. 근데 앞서 동결견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통증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어깨 통증을 그냥 시간에 맡겨두고 가만히 뒀을 때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가 있나 보죠? 일단 어깨가 아프면 먼저 팔을 덜 쓰고 안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게 쉬는 것만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좋아지는지 여부는 어깨의 통증이 왜 생겼는지 원인 질환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단순한 근육통이거나 또 힘줄이나 인대추에 약한 염증만 생긴 경우에는 팔 쓰는 운동이나 또 일을 줄이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마사지를 하는 것만으로 통증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회전근개 힘줄에 이미 구조적으로 파열이나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또 50견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면 일시적인 증상 호전은 있을 수 있는데 단시간 내에 저절로 낫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어깨 통증이 좀 느껴져서 병원을 가면 이제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병원에 오시면 방금 말씀드린 증상이나 신체 검사로 어깨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 MRI 검사를 해서 어깨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로는 어깨 관절을 구성하는 뼈의 상태를 보고 그 배열을 확인하고요. 힘줄과 인대가 붙는 뼈의 상태나 그 뼈의 간격을 확인해서 간접적으로 힘줄이 어떤 상태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힘줄이나 인대의 상태를 이제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는 외래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힘줄의 염증이나 파열 유무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초음파 검사 특징상 관절 깊은 곳의 뼈나 깊은 곳 연골, 인대 문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힘줄 파열의 모양이나 힘줄이 얼마나 파열됐는지 그리고 힘줄에 붙어있는 근육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수술을 해야 될지 또 수술하면 결과가 어떨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동결견 뭐 약간 원인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치료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네, 동결견,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병의 원인이나 견과도 다른 만큼 치료도 상당히 다른데요. 네. 50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주 심하지 않는 이상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어깨가 점점 굳어지고 굳은 부위까지 관절을 움직이면 아픈데 소염 진통제와 같은 약물로 통증을 조절하면서 통증 때문에 잘 안 움직여지는 방향으로 어깨를 위, 안쪽, 뒤쪽, 옆쪽으로 움직여주면서 풀어주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동결견의 초기 급성기 때는 염증과 통증이 심해서 운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부족하면 관절 내에 초음파를 보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가 동결견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지는 않는데 통증을 상당히 줄여서 일상생활 시에 또 주무실 때 훨씬 통증이 줄고 편해지고요. 관절 스트레칭 운동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파열된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염증만 있어서 부어 있거나 전체 두께의 50% 미만 파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일단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고 부분 파열의 경우에도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파열이 점차 커져서 완전히 전층 파열로 진행되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대개 이제 수술은 관절경을 이용해서 피부에 큰 절개를 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카메라와 수술 장비들을 조그마한 절개를 통해서 관절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파열된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시게 되면 한 달 반 정도 보조기를 차고 수술한 팔을 보호한 뒤에 3개월까지 재활 치료를 하시면서 어깨 관절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네요. 네. 그래요. 뭐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동결견의 치료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왜 동네 공원 가면 여러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어깨를 쓰는 그런 기구들도 눈에 보이는데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요새 동네 공원과 아파트 단지마다 그런 운동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도르래 손잡이가 달린 줄이 있어서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어깨를 번갈아 가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 기구도 있고 말씀하신 회전판에 손잡이를 돌려가면서 어깨를 회전시키는 운동 기구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없는 분이라면 팔을 위로 올리고 가볍게 돌려주는 운동이 큰 무리가 되지는 않을 텐데요. 만약 본인이 현재 어깨가 아프신 분이라면 그런 운동 기구는 종류에 따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회전근개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운동을 피해야 되는데요. 네. 회전판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어깨를 크게 돌리게 되면 특정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어깨 힘줄이
어깨 힘줄을 지지하는 천장 뼈와 부딪히면서 회전근개 파열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서 이미 가셔서 검사 후에 회전근개는 괜찮고 50견을 진단받으신 상태다. 그러면 양측 손으로 줄을 잡고 귀 옆으로 번갈아 가면서 팔을 올리는 기구는 어깨 관절을 스트레칭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그 웨이트 운동할 때요, 상체 운동에 어깨에 힘 안 들어가는 운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저 같은 경우 이제 턱걸이를 많이 하는 편인데 턱걸이 할 때도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밖에 주의해야 될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요새 그런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깨 회전근개는 기본적으로 많이 쓸수록 점차 마모되고 파열됩니다. 되게 운동으로 강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손이 어깨 위로 들어지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회전근개 힘줄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구나 배구처럼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서 공을 던지거나 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라켓 스포츠도 어깨 통증을 있을 때는 피하고요. 수영도 자유형이나 접영 같은 경우 잘못된 자세로 무리하면 회전근개 힘줄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프 같은 경우에 아주 잘못된 자세만 아니면 취미 수준에서는 대개 어깨 관절에 큰 무리가 가는 운동은 아닌데 어깨에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한 연습이나 큰 스윙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무리하지 않아도 만약 골프 친 후에 어깨 통증이 생긴다면 그때는 힘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운동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었네요. 아유,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어깨를 많이 쓰셔서. 어깨 많이 써서요. 네. 좀 줄여야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깨 통증이나 어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회전근개 힘줄은 되게 잘못된 자세로 어깨를 많이 써서 생기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어깨 힘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항상 몸에 가깝게 멀리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몸에 가깝게 팔을 붙여서 들여야 하고요. 또한 손이 머리 위로 반복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운동이나 자세 역시 어깨 힘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어깨를 무조건 안 쓰는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어깨를 너무 움직이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50견이 올 수 있는데요. 건강한 어깨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동작은 피하시고 꾸준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맨손으로 팔꿈치를 펴고 귀 옆까지 팔을 올리고 5초 이상 관절을 늘려주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또 위뿐만 아니라 안쪽, 그리고 뒤쪽, 그리고 옆쪽으로도 관절을 움직이시는 스트레칭을 하시면 어깨 통증에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며칠 전부터 또는 1, 2주 전부터 아파서 의사를 찾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6개월 이상 어깨가 아팠는데 참고 지내시다가 증상이 점차 참을 수 없어서 또 이제야 일이 조금 한가해지니까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걷는 게 불편해지니까 비교적 빨리 병원에 찾으시는데요. 어깨는 웬만큼 아파도 조금 덜 올리고 나름 어깨 자극이 덜 가는 자세를 본인이 또 찾아서 최대한 견디다가 병이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50견도 조기에 치료하면 통증의 정도를 줄일 수 있고 또 관절이 심하게 굳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단하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한 회전근개 파열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파열이 점차 커지고 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지 않을 때 치료하면 금방 회복되고 후유증도 심하지 않고 금방 회복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없고 통증이 또 참을 만하니까 참으시다가 몇 달간 미루다 보면 수술에도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고 심지어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후유증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봉황세 과장과 함께 어깨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성조숙증을 진단받는 아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의 성조숙증 진단율이 남자아이에 비해서 7.8배나 높은 걸로 나왔어요. 네, 걱정스러운 대목인데요.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또 운동 부족으로 소화 비만이 생기고 또 스트레스의 환경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일 텐데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과 소화 비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성조숙증이 문제가 되는 게 키가 안 큰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이게 처음에는 또래보다 키가 크는 것 같아도 최종적인 키는 작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네, 당분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 또 콩과 식물은 적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네. 소화 비만을 탈피하려면요 운동 꾸준히 해야죠. 평소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달리기 등 또 훌라후프 등 뭐라도 좀 유산소 운동을 땀나도록 해야 됩니다. 100가지 약보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아이들의 성장을 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요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어깨 통증과 관련해 더 알고 싶은 경우 또 다른 질환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